1991년에 발생한 김은정 아나운서의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그동안 미제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미제 사건의 대표로 김은정 아나운서와 모델 겸 배우였던 윤영실의 실종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김은정 아나운서의 실종 사건 정보를 알아봅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김은정 아나운서 실종 사건. 1991년에 TBS 교통방송의 김은정 아나운서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최근 그녀를 베트남에서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인이라서 그런지 당시 공중파에서도 많이 방송되었는데 김은정 아나운서는 1956년생으로 만약 생존해 있다면 현재 66세인데 우선 그녀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정 아나운서는 경상북도 영주시 출신으로 의사 집안의 일남오녀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1978년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그해 동아방송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1979년에 결혼을 했지만 2달 만에 이혼을 한 후에는 방송활동에 전념했는데 1984년부터 1989년까지는 KBS 라디오에서 리포터로 활약을 했습니다. 1989년 TBS의 개국과 함께 TBS로 이직을 해서 실종 당시에는 안녕하십니까 TBS와 함께의 김은정입니다와 론도 베네치아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1991년 추석 연휴에 실종이 되는데 매년 우리나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날은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리는 추석과 설날이라서 예년처럼 교통방송은 특별 생방송을 편성했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될 생방송의 진행은 김은정 아나운서가 맡기로 돼 있었는데 생방송을 코앞에 두고 진행자인 김은정 아나운서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김은정 아나운서는 TBS에 재직한 후 단 한 번도 방송을 펑크 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생방송을 앞두고 출근도 안 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한 TBS 측은 급히 새로운 진행자로 대체해 생방송을 이어갔는데 그녀는 전날인 9월 21일 다음 날 오전 일찍 방송을 진행하려고 남들보다 이른 오후 4시쯤에 퇴근을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장천동의 독신으로 살고 있던 그녀는 그날 밤 9시경 집에서 나왔는데 50m 정도 떨어진 고모부 최모씨 집에 들러 저녁을 같이 먹었고 추석 때 생방송 때문에 식사만 간단히 하고 헤어집니다. 고모에게 추석 생방송이 있어 일찍 쉬어야겠다고 말했지만 집에 돌아온 그녀는 서울 비병원에 입원해 있던 친구의 문병을 위해 다시 외출을 하는데 꽃무늬 브라우스와 쑥색 바지, 점퍼를 걸친 평상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의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집을 나선 뒤 그 길로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가족들은 그녀가 일이 힘들어 잠시 쉬러 간 줄 알고 경찰에 따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비공개 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가족, 지인과 직장 동료들을 조사하던 중 직장 동료들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991년 9월 15일까지는 교통시대라는 프로그램의 메인 MC 등 비교적 비중 있는 프로그램을 맡았었는데 개편 이후 정규 프로그램 없이 단막 뉴스만 간헐적으로 맡게 됐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때부터 후배들 보기 부럽다, 창피해서 죽겠다, 수면제를 사러 약국에 갔는데 팔지 않더라, 전동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지만 처참한 모습이 보도될까봐 두려워 못하겠다 등의 말을 직장 동료들에게 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조사했지만 가족과 회사 동료들은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평소에 직장이나 결혼 문제로 고민한 것은 사실이지만 90년 가을 프로그램 개편 때보다 91년 봄 개편 때 오히려 사내 입지가 더 강화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더구나 추석 특별 프로그램 MC도 맡을 예정이라서 이런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수사 방향을 넓혀서 잠적, 은둔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전국 수도원, 기도원, 사찰을 조사했고 해외 도피 가능성도 있어 출국자 명단도 확인했지만 김은정 아나운서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해외 도피 가능성을 본 이유는 그녀가 핸드백에 현금 100만 원을 들고 나갔기 때문인데, 현재 가치로는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 도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납치나 인신매매 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국 유흥가도 조사를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서울 근처의 야산도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정 아나운서의 언니는 혹시 제보가 올지 몰라 매일 7시에 그녀의 방송국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동생 책상에서 모든 전화를 다 받았지만 간절한 발행과 달리 한 건의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그녀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메모장을 발견했는데, 경찰 추적 결과 김은정 아나운서가 실종되기 전 연세대 군의교회에 다니던 리라는 남자와 교제해온 것이 확인되게 됩니다. 경찰은 김은정 아나운서의 실종과 이 리라는 남성이 관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1월 10일 실종 한 달 반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경찰은 비공개 수사를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전국에 약 10만 장의 전단지도 유포했습니다. 그 당시 김은정 아나운서의 실종은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자 그녀의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일본인 역술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역술가는 딸은 살아있다고 말했고, 가족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지만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김은정 아나운서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2에서 3년간 실종 수색이 이어졌고 1993년에 공개수배 사건 25시를 통해 방송도 해봤지만 결국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결론만 난 채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그날 밤 늦은 시간 친구의 병문안이 예정돼 있었지만 병원에 간 것도 아니라 갑작스런 외출이 누구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예정된 외출이 아니라 갑자기 약속이 잡힌 외출이었는지도 모르며, 더구나 현재 가치로 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왜 들고 나갔는가 하는 점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추정한 잠적의 자금으로는 이 돈이 너무 작은 돈인 것도 사실인데, 그녀가 부유한 가문 집안에 직장도 있고 돈이 있는 여성이라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흔적이 없이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으로 범죄에 희생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난 80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부녀자 납치나 인신매매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인신매매단이 부녀자를 승합차로 납치해 금품을 빼앗거나 유흥업소에 팔아넘겼는데, 이 때문에 여성들은 검은 봉고차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던 시기로 할머니도 기름을 짜러 납치한다는 유머 아닌 유머도 돌았죠. 이때의 상황은 영화 나쁜 남자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 조폭인 주인공 조재현이 선아라는 여대생에게 반하지만 모욕을 당하자 그녀를 납치해 창녀로 만들어 버리는 영화입니다. 무튼 현재까지 30년 동안 김은정 아나운서의 행방은 물론이고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아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는데, 최근 그녀의 사건이 두 가지 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화성연 쇠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그동안의 미제 사건의 대표로 김은정 아나운서와 모델 겸 배우였던 윤영실의 실종 사건을 언론들이 보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를 통해 그녀의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었는데, 미제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유튜버인 디바 제시카 토요미스테리가 이 실종 사건을 다뤘습니다. 무당 유튜버로 알려진 사람이 그녀가 현재 해외에 있으며 대나무로 둘러싸인 곳에 잡혀있고 오랫동안 범죄에 노출되어 무기력한 상태라고 점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영상의 댓글에 베트남에서 일하다 해안에서 본 한국인 여성과 외모와 연배가 비슷하다고 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일한 지역에 대나무 숲이 있다는 댓글을 추가하죠. 이 글이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그 해안은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명소이고 정말 사람이 갇힐 정도로 빽빽한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댓글을 썼던 사람이 자신이 본 사람이 김은정 씨가 아닐 거라고 말하는데, 본부가 여성, 특히 한국인인 것 같아 눈에 띄었지만 한국말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 그런 큰 사건을 당한 분은 아닌 것 같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이미 다른 유튜브에 제보했다고 하니까 사과를 했는데, 이목구비는 닮았지만 얼굴에 검붉은 흉터가 있어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사과를 했답니다.
결국 무당 유튜버의 예언과 댓글들이 정확하게 들어맞으면서 사람들을 잠시 흥분시킨 해프닝으로 밝혀진 것이죠. 무튼 누구보다 똑부러지게 자신의 일을 해내며 신여성으로 살아왔던 김은정 아나운서는 아직까지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